얼마 전에 저랑 상담하셨던 한 분이 콜드 컨택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고 제 생각이 말씀을 좀 해달라고 이렇게 톡이 한번 왔어요. 그래서 톡으로 다시 또 설명을 드리기가 너무 길어서 동영상을 찍습니다. 그 톡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아, 콜드 컨택? 이게 언제적 얘기인가? 예전의 콜드 컨택하고요, 지금의 콜드 컨택이 개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반드시 콜드 컨택은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방법의 이 차원에서 무지막지하게 하는 그 콜드 컨택 있죠, 그거를 아직도 파트너들한테 주입을 시키고 강요를 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동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재밌고 멋지게 쉽게 하고 있는 김종익입니다. 오늘은 콜드 컨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웜 컨택, 콜드 컨택,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컨택에는 반드시 필요하니까 그런 용어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안 된다, 다 없애자, 이러는 건 좀 아니고요. 극과 극으로 치닫는 거는 저도 원치 않습니다.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 하시는 분들의 방법이 옛날 산업시대 때 했던 방법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용하려니까 자꾸 이게 부딪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콜드 컨택은 해야 맞는데요, 옛날 방식으로 해가지고는 택도 없는 거고요. 그거를 강요받고 있는 파트너분들도 너무 힘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콜드 컨택은 이런 거다 하고 잘못 알려준 겁니다. 잘못 알려줬다기보다도 예전에 했던 방식을 그대로 알려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보험으로 치면은 맨땅에 헤딩한다고 그러죠. 개척한다고 그러나요?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사업 설명을 하는 거를 콜드 컨택이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자, 보세요. 웜 컨택, 콜드 컨택이지 웜 리크루팅, 콜드 리크루팅이 아니죠. 컨택은 뭐예요? 접촉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웜 컨택은 내가 아는 사람들을 만나서 앉자마자, 자, 지금부터 내가 너의 인성을 바꿔주마, 너 꿈이 뭐야? 이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다른 일을 찾고 있는지, 현재 상황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거를 웜 컨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명단들이 다 소진이 되고 나면 그때는 바깥으로 나가는데, 이것도 콜드 컨택이잖아요. 사업 설명하는 게 아니라, 리크루팅 너 나랑 같이 사업할래, 이게 아니라 컨택을 해보는 겁니다. 옛날에 콜드 컨택 방식을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 얘기하면 참 저도 참 그 손발이 다 오그라드는 그 기억인데요. 하도 이제 명단 다 소진되고요, 콜드 컨택을 해야 된다 하도 압박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놀 수는 없잖아요. 이거 해야 되는데 하면서 가방을 메고 어느 거리를 걷다가, 이게 그 마음의 압박이 너무 심하니까요, 저도 모르게 그냥 어느 가게를 쑥 들어간 거였어요. 그게 사진관이었어요. 눈 뜨고 딱 돌아보니까 사진관이더라고요. 사진관 그 주인 아저씨, 사장님께서 손님이 딱 들어오니까, 근데 좀 이상하거든요. 가방 메고 사진 찍으러 온 것 같진 않고. 그래서 저 어떻게 오셨어요? 잘못 들어왔어요, 이러고 나가기에도 창피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좋은 물건 있는데 하나 보실래요? 아, 일단 그 자리는 피하고 보자, 그런 생각 때문에 일부러 꺼낸 말이었습니다. 아니, 그럼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뭐라고 답합니까? 뭐 꿈은 무엇입니까? 뭐 이런 거 얘기합니까? 아니면은 뭐 지금 하고 계신 일 이외에 뭐 좋은 거 있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렇습니까? 그건 더 이상하죠. 약간 정신 나간 사람 같죠. 가장 많은 잡상인들이 쓰는 말, 좋은 물건 있는데 보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당연히 그 사장님께서 됐습니다 하고 이제 나가라고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얼굴을 못 들고 다녔습니다. 제가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창피하고 쪽팔리고 그래가지고 그날 밤 잠도 못 잤습니다. 이게 콜드 컨택에 대한 압박감이 너무 심해서 그랬던 건데요. 외국의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구를 기다리는데 옆에서 페인트공이 뭐 이렇게 칠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외국 사람들은 눈만 마주치면 인사를 하니까 안녕하세요. 어디 페인트 칠하세요? 뭐 칠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사업 설명을 하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그러면 혹시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그리고 저는 이 지역에서 저랑 같이 사업할 수 있는 파트너를 좀 찾고 있는데 혹시 관심 있으시면 연락 한번 주세요 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되게 웃긴, 지금도 기억나는 콜드 컨택의 사례를 보면 이 사람은 되게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슈퍼카를 타고 다닙니다. 주유소에서 기름을 딱 놓고 주유기를 딱 꽂아 놓고 화장실에 가는 척하고 갑니다.
그리고 담벼락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다른 차, 기름을 넣으려고 들어온 다른 차가 슈퍼카가 옆에 있으니까 되게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자꾸 쳐다봅니다. 슈퍼차를. 그러면 얼른 다가가 가지고 당신 이거 갖고 싶냐? 그럼, 갖고 싶지 당연히. 그러면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궁금하면 나한테 한번 연락해라 하고 명함을 주고 옵니다. 이런 걸 콜드 컨택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도요, 처음에 네트워크 마케팅이 붐이 일었을 때 호황기가 있었죠. 그때도 뭐 대단했었지 뭐. 그 붐이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웜 컨택을 다 명단을 다 풀고 나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면요, 빌딩을 탔습니다. 그 빌딩을 탔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빌딩을 탔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일 이외에 혹시 가액돈으로 부수입을 관심이 있으시면 연락을 한번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명함을 주고, 아무런 그 소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참 존경스러웠던 분들이었죠. 그러다가 사람을 만납니다, 진짜로. 그런 걸 찾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때는요, 이 시기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 자체가 일반화되어 있지 않았던 시기의 얘기입니다. 지금 만약에 그런 짓을 하죠, 물론 당연히 쫓겨나죠. 빌딩을 탄다는 것 자체가 뭐 어떤 뭐 잡상인 출입 금지, 뭐 저희 여기 그 사무실 옆에 보면요, 종교 전달한다거나 보험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잡상인이 뭐 설명을 하려고 문을 두드렸다가는 바로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알아서 하시라는 경고문이 있어요. 얼마나 살벌한 시대입니까 지금. 미국이야 눈 마주치면 안녕하세요 이런 것들이 옛날부터 문화가 돼 있으니까 자연스럽다고 보는데요, 한국은 또 그런 문화도 없어요. 오죽하면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 이런 데잖아요. 물론 우스갯소리로 농담이지만 그렇게 옆에 있는 사람 잘못 스쳤다가는 큰일 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컨택하는 게 아니라서 지금은 전단지의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전단지로 뭘 전달할 것 같아요? 제품이죠. 뭐 전단지에다가 뭐 사업, 뭐 꿈, 뭐 그런 거 얘기하는 전단지를 저는 본 적이 없고요. 다 제품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건강기능식품 심의 피를 받아야 돼요. 전단지는 옛날에는 없었는데, 제가 콜드 컨택 할 때는 시장 돌아다니고 그럴 때는 그런 거 막 해도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법이 굉장히 강화돼 가지고요,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심의를 받으러 가면 거의 뭐 건강기능식품 절대 먹지 말라는 식의 어떤 뭐 술에 물 타든 물에 술 타든 아무런 설득력이 없는 그런 전단지가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길거리에서 전단지가 싹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들어간 게 아파트 쪽으로 들어갔었어요. 자, 이제 제가 지금까지의 컬드 컨택을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사업 특성상 사람한테 자꾸 제품을 전달한다거나 사업을 전달한다거나 이렇게 계속 연결고리가 이어져야 사업이 되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명단이 다 소진이 돼서 더 이상 알릴 사람이 없다 그러면 당연히 콜드 컨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예전처럼 콜드 컨택이라고 해서 사업 설명을 전달한다거나, 자, 한번 보세요. 자,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지가 하고 계신 일 이외에 당신의 꿈을 위해서 가외돈 얼마를 벌기 위해서 뭐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관심이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이런 비슷한 문구가 뭐 벼룩시장이라든지 뭐 이런 데에서, 뭐 인터넷 같은데 그런 데에서 워낙 사기 비슷하게 많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지금 그거 잘못 들었다가는 굉장히 많이 혼납니다. 그리고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효과가 없습니다, 콜드 컨택이. 저도 그 전단지를 많이 돌려봤거든요. 솔직히 머릿속에 생각나는 대로 뭐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예전, 그러니까 좀 오래된 얘기죠. 지금은 그렇게 지금도 그 타고 다니면은 뭐 아무런 그 뭐죠, 비전이 없죠. 제가 16년째 그러고 다닌다면 중구 쪽이나 이런 데 가면 방산시장, 뭐 중앙시장, 부타, 뭐 이런 그 대형 시장들이, 재래시장들이 있죠. 거기서 제가 전단지를 돌려봤어요. 여성분들은 못 들어갑니다. 무서워 가지고요. 왜냐면 거기는 상인들 자체가 막 우락부락하게 생기고요, 얼굴 빨개 가지고 막 이런 거 잡아 골라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얼마나 거친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몇 명 왔다가 그냥 다 도망가 버리고 없었어요. 무섭다고. 그래서 저하고 이제 팀을 이뤄 가지고
전단지를 돌렸었어요. 아, 정말 힘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요. 자, 가게 문 딱 열고요. 안녕하세요. 딱 그러면요. 쳐다도 안 봅니다. 정말 쳐다도 안 봐요, 사람들이. 왜죠? 난 그걸 몰랐어요. 왜 사람들이, 아니, 사람이 왔으면 쳐다라도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막 우리가 전단지를 돌리고 있으면 같이 이렇게 전단지를 돌리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보험회사 설계사 분들하고요. 자동차 영업사원분들. 전단지 계속 돌리고 다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손님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 손님은 절대로 안녕하세요라는 말을 안 합니다. 그냥 쓱 들어가고 말지. 그럼 문 소리가 나면 딱 돌려서 보다가 갑자기 안녕하세요 그러면 안 봅니다. 그리고요, 그쪽 시장 이런 쪽이 굉장히 폐쇄적이라 정말 한 달 내내 다녀도 꿈쩍도 안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시장 안에는요 항상 옛날에 그 다방이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곳은 호수다방이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 호수다방에 들어가서 이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있었죠. 근데 거기는 뭐냐면요, 그 시장에 손님이 오면 딱 전화 걸어서 이런 거 아시죠? 김양아 커피 두 잔만 갖다 줘 이러면서 딱 끄는 거 있잖아요. 그 다방은 가서 먹으면 더 비싸고요, 시켜 먹으면 더 쌌었어요. 왜냐면 자리가 좁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배달하는 아가씨들이 꽤 많이 줄지어 있었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커피를 마시려고 안에 들어갔더니 거기 이제 마담 언니가 참 몰골은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이 저 뭐하고 다니나 싶어가지고 뭐 하시는 분들이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거기 진짜 손님이 없어요. 그리고 테이블도 한 3개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제품을 홍보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그때가 이제 키토라이트라고 키토산이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중금속 흡착하고 뭐 이런 컨셉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잘 신제품이다 보니까 몰라가지고 변비약으로 팔았단 말이에요. 변비에 너무 좋아요 뭐 이런 식으로 가지고 이제 27,800원, 회원가가 이제 27,800원에다가 가격이 싸니까 이게 변비약인데, 이거 약은 아니죠. 건강기능식품이니까 설명하기 쉽게 하려고 이게 변비에 너무 좋은 건데요. 사람들이 참 이게 알지 못하네요. 딱 이러는데 그 마담 언니가 잠깐 마담 언니라고 좀 그렇고요. 주인 아주머니가 표정이 조금 야릇하게 변하더니 그거 하나만 좀 달래요. 그래서 하나 팔았어요. 첫 번째 게시를 거기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전화가 왔어요. 그거 한 박스에 몇 개 들었냐는 거예요. 한 박스를 사고 싶다고. 그래서 저도 그때 회사에 전화 걸어가지고 이거 한 박스에 몇 개 들었어요? 그랬더니 120개인가 들어있대요. 왜냐면 벌크로 들어오잖아요, 이게 미국에서는.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이거 120개나 된다는데 이걸 사서 뭐 하시려고요? 그랬더니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제품 팔고 한 3개월 지나면 전화번호 바꾸고 뭐 찾을 수도 없고 그래서 대놓고 먹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들한테 얘기는 안 했지만 악성 변비에 시달렸던 분이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변을 봤는데 항상 변을 볼 때마다 피를 봤대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동생이 직장암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어쩌면 혹시 뭐 이런 항상 불안한 것 때문에 살았는데 이걸 먹고는 뭐 그냥 쫙쫙 나오더라는 겁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이게 사람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필이면 또 그렇게 일이 딱 맞아가지고요, 거기는 아가씨가요, 아저씨 저 따라오세요. 그래서 딱 따라가는 거예요. 이 중앙에 있는 다방은 뭐가 특징이냐면 어느 가게 어느 사장님이 어느 누가 변비에 있다, 고혈압이다, 당뇨다 뭐 다 알아요. 빠삭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돈은 많아요. 다 현금 장사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쫄래쫄래 뒤따라갔었죠. 그랬더니 아가씨가, 거기 있는 남자 직원인지 사장님인지는 모르겠는데, 오빠 3만 원만 내. 전 그때 정말 깜짝 놀랄 장면을 봤어요. 그 사장님이요, 딱 한번 쳐다보더니 왜냐고 한마디 묻지도 않고 그냥 3만 원을 주더라고요. 오빠 똥 못 사지? 이거 먹어. 이거 똥 잘 나오는 거야. 나 믿고 먹어. 알았어? 이게 일이 순식간에 풀리는데요. 와, 정말 다 현금이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삐삐 시대였었거든요. 정말 그때 문자가 오는 거예요. 삐삐로. 얼마 몇 개 주문 받아 놨으니까 다음 주에 올 때, 이번 주에 올 때 몇 개 갖고 오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거기 상인연합회 전 회장님도 막 만나게 되고요. 막 일이 막 엄청 풀렸습니다. 자, 근데요, 이게 결론은 뭐냐면 지금 현재 16년이 지난 현재에 그 고객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남아 있을까요?
없습니다. 소비자로도 안 남았어요. 그렇게 만난 사이는 또 그렇게 또 없어지더라고요. 물론 당분간은 상당히 그 매출이 좋았고 현금 따발 막 이만큼 들고 다니면서 막 회사 들어갈 때 막 현금 휘날리면서 막 보여주고 막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막 이랬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먹혔던 시대였었고 낭만이라는 것이 조금 있었던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금 오시는 분들한테 그런 것을 하라고 절대로 강요하고 싶진 않아요. 왜?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것에 비해서 소득이 얼마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콜드 컨택을 아예 덮어버릴까요? 사람을 계속 만나서 설명을, 제품이든지 사업이든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사업이 딱 멈춰버리는 거잖아요. 우리한테는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자본 아닙니까? 근데 자본이 제로야. 그럼 망하는 거죠, 뭐. 그래서 콜드 컨택을 하기 전에 웜 컨택을 할 때부터 잘 하셔야 됩니다.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만나서 사업 설명을 하든지 제품 설명을 하든지 하셨죠? 자, 그러면 자, 반드시 제품에 대해서 만족한 사람이 있고 잘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잘 모르겠다는 사람은 불만족이죠. 뭐 말하기 조금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자, 그럼 나눕니다. 좋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좋은 거지 사업을 하실 분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들은요, 웜 컨택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절대 사업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 소비자로 남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신규, 새로운 명단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 뭐요? 소개받아야죠. 어때? 제품 괜찮은 것 같아. 그래? 그러면 나 좀 도와줘. 사람들이 제품은 너무 좋은데 내 말을 믿질 않아. 제가 했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뭐 일부러라도 그럴 필요는 없지만 혹시라도 인생을 잘 살다가 이런 제품이 필요할 만한 사람이 있거들랑 지나치지 말고 내 생각을 좀 해줘. 그러면 내가 가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자료 주고 강매 같은 거 안 하고, 그리고 오케이, 그러니까 나 좀 도와줘, 이럽니다. 그러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소개를 해줘요. 왜요? 내가 소개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아는 사람 명단을 가지고요, 소개해 달라는 말 하십니까?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처음엔 저도 몰랐어요. 아니, 사람들이 먹어보고 효과 봤으면 소개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이 완전 입싹 닫고 마네? 아니, 왜 그러지? 하고 제가 억울해 했었어요. 그게 아닙니다. 먹고 좋으시거들랑 5명만 소개해 주세요. 3명만 소개해 주세요. 아니면 인생을 아까처럼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소개를 좀 해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요, 이럽니다. 나중에 아니, 나는 왜 저런 사람들을 보면 김종희 씨 생각이 나죠? 모르는 거예요. 무의식에 제가 집어넣잖아요. 맨날 꼭 소개시켜 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무개 씨 소개로 전화 드렸어요. 그러면 예, 얘기 들었어요. 그게 뭐예요? 이러면서 뭐가 생기죠? 이젠 드디어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죠. 자, 이 사람은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몰라요. 내가 아무리 좋은 툴을 가지고 인생의 기회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저를 알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을 안 합니다. 내가 너를 아는데 네가 무슨 그 인생의 뭐 기회를 뭐 봤다고 저렇게 막말로 얘기해서 꼴값을 떠냐, 그리고 안 한다, 너하고는 안 한다, 뭐 이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소개로 만난 사람은 나를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옥경이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이 사람한테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이 사람은 평생 고객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나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콜드 컨택 명단은 첫 번째 그렇게 해서 만들어 내십시오. 자, 두 번째 콜드 컨택은 SNS를 활용하는 겁니다. SNS 안에는 정말 널려 있는 게 콜드 컨택 명단이죠. 자, 여러분들 네트워크 한다는 거 다 알아요. 거기다가 대고 뭐 아닌 것처럼 빙글빙글 돌리지 마세요. 다 합니다.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저 네트워크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이럴 때 좋습니다. 라고 하면 연락이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연락이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또 만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콜드 컨택은 이렇게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가셔야지, 저는요, 제 아파트에 옆집 아저씨한테도 이 사람 얘기 안 해요. 미쳤습니까? 괜히 이미지 버리게. 아니면 말지 그럴 수는 없어요. 그게 맞는 것 같지만 스폰서가 보기에는 옆집에도 얘기하고 앞집에도 얘기하고 윗집에도 얘기하고 다 그러는 것 같지만 전 솔직히 그 짓은 못 하겠더라고요.
말이나 됩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인사도 한 번 안 하는데. 인사는 해요. 솔직히 좀 친하긴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뭐 좋은 사업이 있는데 보시겠어요? 뭐 이럽니까? 그러진 않아요. 자, 저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 껄끄러운 옆집, 이웃집, 그리고 진짜 콜드 컨택 이런 사람 건 어떻게 하느냐? 그때 나중에 하십시오. 있죠? 생각의 비밀이라는 책을 쓰신 분, 갑자기 그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 책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분은 어마어마한 부자잖아요. 자기는 지금도 사람들을 컨택하러 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컨택이라는 게 꼭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한 예를 들었어요. 어느 날 호텔에 갔는데 그 앞에 있던 그 벨보이라고 그러나요? 그 프론트 앞에 지키고 있는 안내하는 데스크에 안내하는 그 남자 직원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 사람 너무 친절하고 알기 쉽게 설명하고 이미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욕심이 나는 거죠. 그러면 당신 몇 시에 퇴근하느냐? 잠깐 나랑 얘기 좀 하자. 나는 어떤 사람인데 어떤 사업을 하는데 당신을 내가 스카우트하고 싶다. 지금 얼마를 받고 있느냐? 그럼 내가 얼마에 그거를 보장해 줄 테니까 네가 당신이 할 업무는 이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면 좋은 거고 안 받아들이면 많은 거죠. 그래서 그분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도 좋은 사람을 보면 욕심이 난다. 저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하고 싶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럴 때의 조건이 있어요. 그분처럼 성공하셔야 되는 거죠. 아니, 나도 지금 빌빌거리고 앉아 있는데 무슨 그렇게 옆에 가가지고 뭐 같이 사업하자, 내가 뭐 이렇게, 그거는 아닙니다.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그래서 당신과 함께 일을 해서 이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싶다. 그러는 겁니다. 자, 인스타그램에서도 컨택할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어떻게 컨택해요? 저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 파트너의 은미쌤이 운동 쪽으로는 꽤 알아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이제 인스타그램을 보고 어떤 회사더라? 마치 자기가 그 회사에 운영하는 임원인 것처럼 해서 저희 회사에서 스포츠 마케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처럼 스포츠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지원을 해드리고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으려고 하니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시면 연락을 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 사람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봤더니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 그 사업자예요. 아주 젊은 친구였는데 이거 참 아이디어다. 자, 그러려면 그 젊은 친구가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운동하시는 그 트레이너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먹힐까요? 잘 먹히죠. 당연히 잘 먹히죠. 왜 운동하시는 분들이 언제까지 운동할 거예요? 그거 완전히 생 노가다거든요. 그걸 아는 사람들이 그런 마케팅을 펼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SNS로도 컨택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 많습니다. 단, 저한테 상담을 요청했던 그분처럼 생으로 전단지 돌리고 아파트에 전단지 붙이러 다니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전단지 붙이고 그 짓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아예 그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첫 번째가요, 일단 효과가 없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흐르는 강물에다 꽃잎 던지지 말라고 그러는데 저도 아파트 이런 데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많이 돌려봤습니다. 흐르는 강물에 꽃잎 던지면 그 꽃잎이 돌아옵니까? 절대로 안 돌아옵니다. 그리고요, 그 제품을 가지고 전단지를 만들어서 돌렸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이거 보고 괜찮네, 그리고 어디로 들어갈까요? 인터넷 들어갑니다. 인터넷. 나한테 괜히 얼굴 보고 뭐 그거 사기 싫고 뭐 그냥 인터넷 들어가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 짓 하지 마세요. 그리고요, 내 자존감이 많이 상합니다. 휙 받아가지고요, 내가 보온 앞에서 던져버려요. 버려버려요. 그런 꼴을 많이 봅니다. 저도요, 등산하시는 분들 새벽에 전단지 돌렸다가 거기 산 입구에 있는 그 관리하시는 분한테 욕 봐가지고 먹었습니다. 왜냐면 그분들이 전단지를 갖다 그 산길에다 다 버려가지고 나보고 다 주워가라고 막 이래가지고 진짜 주워가지고 청소하고 온 적도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 버려진 전단지를 보면서 뭘 보겠습니까? 제 구겨진 자존감을 보는 거죠. 그게요, 일이 재밌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뎌라, 이런 걸로는 지금은 되지가 않습니다. 항상 누누이 얘기하지만 어떤 타겟 되어 있는 시장이 있으면 그 시장에 맞는 프로그램을 따십시오. 아까 얘기했던 그 젊은 친구가 젊은 친구라고 하면 안 되죠. 그 젊은 사장님이 운동 트레이너에 맞는 우리가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서 스포츠 마케팅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정확한 얘기를 들으실 생각이 있으시면 연락을 한번 주십시오.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다 정리를 할게요. 오늘 제가 좀 흥분해 가지고 조금 오래 했는데요. 자, 첫 번째, 웜 컨택을 통해서 소개받으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아는 명단이 많아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콜드 컨택을 하더라도 SNS 쪽으로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식으로 가십시오.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방법은 두 가지, 그렇게 두 가지입니다. 오늘 정말 오래 찍었네요. 지금도 20대에 30대의 젊은, 이제 막 들어와서 네트워크를 배우려고 하는 그런 내린이 분들, 그런 분들을 자꾸 내가 스폰서야, 내 말대로 해, 그러면서 자기는 하기 싫은 그런 사지로 자꾸 내모는 것 같아서 너무 조금 안타까운 생각에서 찍었고요. 콜드 컨택은 반드시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 방식 자체가 옛날처럼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결론도 안 나는 그 방식대로 한다는 건 아니라는 생각에서 제가 급하게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자, 제 동영상을 보시고요. 마음에 드시거들랑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자,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